검찰에서는 전두환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검찰 나름의 조사와 정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군사 반란죄에 대해서는 1994년 10월 29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1995년 7월 18일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사법심사를 차단시키는 결정이었다. 막강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또한 무수한 문제를 일으킨 주범 내지는 공범으로 지탄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각종 신종 질병, 체르노빌과 보팔 참사, 대형 기술 사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문득 과학의 그 막강한 실천적 능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근대과학은 그 자체가 서구 산업문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 따라서 그 지식과 방법은 바로 서구 산업문명의 논리와 필요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의학은 전염병 예방과 항생물질, 외과의술 등에 주력하여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식민지 개척, 도시화와 인구 집중, 그리고 대규모 전쟁을 거치며 발전해온 기술이었다. 반면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된 생활권을 유지해 온 동양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질서의 유지를 목적에 주로 치중하였다. 서구의 지리학 역시 식민지의 개척과 자원 개발, 도시 건설에 목적을 두고 발전한 반면 동양적 풍수지리는 안정된 거주 공간 속에서 주위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구의 산업 문명은 개척과 개발, 성장과 확대의 문명이다. 제한 없는 성장의 가능성과 그 가능성의 현실화, 이것이 20세기 전반기까지 서구 산업 문명의 모토였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개발과 성장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가치의 빈양성으로 논의되는 것을 정리해 보시오. 이미 지구의 환경은 더 이상의 개발과 확장의 여지가 없는 개발 포화의 상태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균형과 제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지속적인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세 사회는 14세기 이후 점차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농민들은 사회 지배 구조에 반발하여 빈번히 농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간의 수공업과 상업의 성장으로 중세 신문제 사회를 타파하고 미래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될 새로운 계층이 성장했습니다. 중세 사회의 결정적 균열을 가져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대다수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신의 대리자로서 지녔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개인이 사제의 중재 없이 신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주창한 것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권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권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초까지 중세의 사회 구조와 함께 모든 지식과 권위가 철저히 해체되었는데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 체제와 새로운 지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대 과학은 바로 이러한 사회 전반의 위기 및 그와 관련된 지식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천문학, 역학 등의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모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천문학과 역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고전역학과 천문학을 정립했습니다. 베이컨, 데카르트 등은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아울러 과학의 새로운 사회적 임무와 윤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대신하여 근대 과학의 자연철학으로 기계적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과학 분야만이 17세기 말에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과학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대 과학이란 곧 서구인들이 지적, 사회적 혼돈 상태에서 찾아낸 유일하게 확실하고 안정된 지식이었습니다. 과학은 이제 다른 모든 분야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뚫고 나타난 근대 과학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 전체의 위기 극복 또는 진보의 도구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때까지 과학은 신학과 철학의 하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철학과 신학이 과학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자신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 확실한 것을 대표하는 용어로 반대로 비과학적이라는 단어는 불합리, 나쁜 것, 어리석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